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질주를 나타내며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시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면서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7,000피를 돌파했고 내친 김에 7,400포인트까지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살펴봐도 우리 시장이 말 그대로 독주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지수상은 어떤지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홀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지수를 강하게 이끌어가면서 현재 시간 6.52% 오른 7,38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의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현재 시간 0.77% 내린 1,20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부터 전거래일 대비 3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출발한 코스피입니다. 장 초반부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지만 상승 곡선이 오히려 확대되면서 7,300포인트, 이어서 7,400포인트까지 돌파하며 고점 높였습니다. 다만 반도체 중심의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코스닥은 오늘 소외되는 모습인데요. 개장 이후 쉬어가는 모습 계속 보이고 있고 장 초반엔 1,200포인트를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도 약세 흐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가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4조 가까이 담아낸 외국인이 오늘도 1조 6천억 넘게 대규모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7천억, 개인도 7천억 넘게 팔아치우면서 이익 실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선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모두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1,000억가량 팔아치우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4,100억 넘게 팔아치우면서 동반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5,200억 넘게 사들이며 지수 방어해냅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 오늘도 지속되면서 중동 전쟁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환율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도 0.7% 내리면서 1,458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및 반도체 모멘텀에 외국인 자금 유입까지 맞물리면서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의 강세는 뉴욕 증시의 기술주 강세가 국내 증시에 한꺼번에 반영되며 투자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간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등했고 인텔의 주가는 13%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애플이 삼성전자 및 인텔과 AI 칩 제조에 대한 초기 단계 논의를 진행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주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애플이 기존엔 파운드리 사업을 TSMC 단일 공급망으로 의존했지만 삼성전자와 협력이 체결될 경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AI 및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을 보이면서 투심이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전거래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1조 2,052억 원과 1조 7,759억 원을 매수한 만큼 상승 곡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반도체 투톱의 주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시간 15%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26만 7,2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0% 넘게 오르는 상승 흐름 유지해내면서 159만 7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차세대 패키징 기술로 주목받는 유리기판 관련주 역시 투심이 개선되며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기존 기판의 플라스틱 소재 대신 유리 수재를 사용해 칩을 얻는 반도체용 기판으로 열 안전성이 뛰어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꼽힙니다. 업계에선 SKC가 미국 유리기판 자회사인 앱솔릭스를 통해 유리기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지난 2월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가운데 약 6천억 원가량의 유리기판 제품 개발과 시설 투자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미국 내 양산 라인 기반으로 오는 연말까지 고객사 대상 신뢰성 테스트를 진행한다며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유리기판 사업화와 관련한 소식들이 전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반도체 부품업계의 비수기 공식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향후 투심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시간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C가 장 초반부터 상한가 기록하면서 16만 1,200원 선 유지해내고 있고요. 히롭틱스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한 모습 이어갑니다. 62만 200원, 6만 2,200원까지 기록하면서 상한가도 기록했었는데 현재 시간은 27.65% 오른 6만 2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효성이 자회사의 전방위적인 실적 개선과 고배당 기조가 확인된다는 증권사의 평가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올해 효성의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487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회사인 효성 TNS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9.1% 증가했으며 효성 굿스프링스는 데이터 센터 등의 수요 증가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효성중공업 역시 글로벌 전력 인프라 호주로 실적 성장세와 이익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효성화학의 1분기 흑자 전환은 지주사의 자금 지원 리스크를 제한하는 긍정적 시그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주당 배당 67% 상향을 통해 배당 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등 효성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 의지 역시 투자 포인트인 만큼 올해는 지난해 대비 최소 10% 이상 증가한 주당 5,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시간 효성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이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키워가더니 현재 시간 15% 넘는 상승 흐름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5만 4,500원 선 지나갑니다. 반도체 투톱의 견인으로 우리 시장 또다시 역사를 써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시아 기업 중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고 SK하이닉스 1,100조 원을 넘어서며 체급 전반이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 위주의 수급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점은 약간의 우려도 나타내지만 증시 전반에 추가 상승 기대감이 지배적입니다. 전방위적으로 기대감이 증폭되는 시장 상황 속에서 향후 흐름에 대한 예측과 맞춤 전략까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역사적인 7,000포인트를 넘어섰고 오늘 시장 장중에는 7,400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평가들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금세 좋은 호재들을 받아들이면서 전쟁도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에 조금 쏠림이 있는 것이 부담이긴 한데 전에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은 가는 쪽만 갑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쪽에 가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 거겠죠. 외국인들은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엄청난 투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이 오늘 안 올라서 약간은 소외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코스피 7,000 시대의 투자 포인트 핵심은 무엇인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시장은 코리아의 사상 최대 강세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단순히 지수만 올라가니까 한국에 베팅하나 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납득이 잘 안 가시잖아요. 또 저런 소리 하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치나 이 그래프의 각도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iShares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계신 EWI가 최근에 이 EWI 옵션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역대급으로 강세 포지션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연초 이후에 EWI의 자금 유입이 63억 달러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만 해도요, 이게 한 7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7, 9, 63 하면 거의 10배 가까이가 지금 자금이 집중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보시죠. EWI의 전반적인 포지션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EWI 포지션은 대부분 이런 수준이었어요. 액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갑작스럽게 한번 튀어 올라오는데 지금 연초에는 이만큼이나 올라왔습니다. 지금 연초 이후에 EWI에 자금이 미친 듯이 흔한 말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이것을 포지션 요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요. 단순히 자금이 들어와서 매수로 이어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요.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 레버리지 콜옵션을 지금 추가 상승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짜리로
한국이 올라갈 거다라고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지난 월요일과 오늘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그러니까 이렇게 레버리지까지 투입을 하면서 강하게 베팅을 하다 보니까 수급이 외국인이 현선물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튀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결국에 외국인들이 코리아에 강세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이러면서 지금 이러면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자연스럽게 저희가 매번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PER, 포워드 PER, 12개월 선행 PER를 보면요. 우리나라 아직도 쌉니다. 이게 사실인지 저도 참 의문스러운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선행 PER이 7.18배예요. 7.18배도 높은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비교를 해드릴까요?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수가 꼬꾸라지면서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선행 PER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때가 7.52배였습니다. 근데도 지금 지수가 7,400에 근접했는데도 선행 PER이 7점 초반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쇼크로 저점일 때보다 PER이 낮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요. 자, 우리가 뭐 보수적으로 그래 PER 한 800까지 가보자라고 생각을 해도 7,729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조금 더 써볼까요? 9배까지 간다. 선행 PER 코스피가 9배 간다라고 하면 8,700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노무라나 8,500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지면 PER 800, 9배 사이까지만 가도 8,000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15% 올라가잖아요. 이게 실화인지 저도 참 놀라운데 이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계속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탑 15을 제가 탑 15위까지를 쭉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뭐 엔비디아 뭐 독보적으로 1위인 건 사실이고요.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11위까지 올랐습니다.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버크셔 해서웨이, JP모건 체이스 이런 게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요. 그리고 그 위에 10위에 테슬라가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시총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테슬라는 작년, 재작년 생각해보세요. 넘사벽이라고 생각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테슬라의 시총을 지금 추월하려고 삼성전자가 부지런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테슬라 요즘 주가가 안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뭐 안 좋으면 안 좋은 회사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는 좋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과연 시간 문제 어느 정도까지 빠르게 역전할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그 위에 뭐 메타, 브로드컴, TSMC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왜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평가들이 나오느냐. 뭐 구조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시클리컬 업종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 국면에 진입한 회사이고 업종, 메모리 쪽에 그런 업종으로 봐야 한다라는 평가 때문에 이제는 완전 다른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납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자, 뭐 1분기의 실적 다 보셨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좋았지만 삼성전자가 특히 더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엔비디아의 베라 루비엔이 출시가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HBM4, 소캠, ASP 뭐 모든 것들이 그냥 삼성전자가 이제는 통합 솔루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베라 루빈의 수혜를 이 3사 중에는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볼 거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에이전트 AI,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이전트 AI를 쓰면서 코드를 입력하고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일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추론 메모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터보 퀀트 이야기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죠. HBM, 고용량 서버 디램, 엔터프라이즈 SSD 다 동반해서 수요가 상승하고 증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종합반도체 회사로서 이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또 좋을 수밖에 없고요.
자, 2026년 올해 아마 2분기 내에는 HBM4E 샘플링이 아마 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HBM4에서도 SK하이닉스를 조금씩 추월할 수도 있다. SK하이닉스만큼의 기술력이 올라왔다라는 평가가 나오니까 기술 리더십 측면에서도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좋겠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메모리나 HBM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도 지금 흑자 전환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하반기에 흑자 전환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테슬라, 퀄컴 뭐 이런 수주 이야기도 나오지만 주말에 또 나왔죠. 애플이 이제 TSMC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인텔에도 파운드리를 맡겨서 다변화하라는 전략을 쓰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쪽에서의 수주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게 실적에 만약에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이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종합반도체 회사로서의 강력한 입지를 다른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에 대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종합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회사가 된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금은 주의해야 될 것도 딱 찾고 찾아보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 일단은 케빈 워시 미국의 연준 의장이 만약에 이제 이 임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불확실성이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케빈 워시는 AI에 대한 강력한 낙관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AI를 더 발전시키고 효율화시켜서 전 세계에 일하는 것과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삼성전자에게도 좋은 요인인데 문제는 이 케빈 워시가 참 우리가 기존의 문법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금리 인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양적 완화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전까지는 우리 시장에서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이런 포지션을 입장을 가지고 있던 연준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가 하나의 큰 거시적인 변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뭐 많이 아시는 CT가 지금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다 목표 주가를 올리는데 CT그룹에서 목표 주가 삼성전자를 하향했거든요. 왜냐? 삼성전자, 시안공장, SK하이닉스 중국의 우시 공장에서 반도체 공장, 중국의 반도체 공장 직원들도 성과급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외신 내포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성과급 올려달라고 하는데 CT그룹은 이거 봐라. 국내에서도 이러고 만약에 중국에서까지 이렇게 성과급 올려달라고 하면 이거는 리스크가 조금 고조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하향했고요. 영업이익 내년 추정치도 300조 원 초반대로 낮춰 잡았습니다. 자, 거시적인 요인 케빈 워시 연준의 입장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요인 노조와 관련된 파업 이야기 이 두 가지 변수를 제외하고는 삼성전자 여전히 좋다라는 그런 의견 제시해드리니까요. 시청자분들도 투자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 증시에 미국 개인 투자자 유입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삼성증권이 글로벌 플랫폼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와 손잡고 외국인 대상 한국 주식 거래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기존처럼 외국인 투자 등록이나 국내 계좌 개설 없이 현지 계좌만으로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구조다. 이 변화의 출발점은 금융위원회의 규제 특례다. 이미 제도는 열렸다. 핵심은 시간이다.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플랫폼 연동이 마무리돼야 본격 확대가 가능하다. 지금은 일부만 열린 상태다. 포인트는 삼성증권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 제도가 열린 만큼 다른 증권사들도 같은 구조로 진입할 수 있다. 경쟁은 결국 누가 먼저 외국인 자금을 붙잡느냐로 이동한다. 그리고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한국 증시는 이제 닫힌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이 직접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립리서치 P&J의 손창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7,000 시대입니다. 7,300, 400까지 눈높이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에서 또 돈 되는 섹터, 업종은 무엇일지 손창인 팀장이 선택한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바로 증권주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뭐 시장이 잘 가니까 많은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다 증권 주식 투자하겠다라고 들어오시고 계시고 이제는 외국의 투자자들, 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 시장을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증권주가 잘 가고 있는데 이게 더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증권주들이 코로나 때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됐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많이 못 갔습니다. 그 이유는 PF 부실 채권 관련된 부분으로 이걸 좀 털어내기 위해서 몇 년간 좀 고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가 이제는 거기에 대한 것도 다 털어내고 본연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3월 중동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흔히 전자닉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닉스가 원초에만 해도 가격이 원체 쌌잖아요. 그래서 뭐 한 주를 매매하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을 간다라고 했을 때 샀다 팔았다라면 20만 원 정도 거래 대금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주를 사고 팔아도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오늘 오전장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래 대금 이 두 종목에 대한 거래 대금만 20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거래 대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증권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를 편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증시까지 호조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동학 개미 투자자님들도 매매를 상당히 좀 많이 할 거라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7,000선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8,000선을 향한 또 다양한 매매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외국인 계좌에 대한 통합 계좌 관련돼서 이것도 이제 허용을 조금씩 좀 해주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국내 직접 투자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물 만난 고기처럼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가 로봇을 바탕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5G가 이제 광섬유 쪽 관련된 신성장 동력을 얹어서 상승을 했던 것처럼 증권주가 이제는 글로벌 투자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얹어지면서 새로운 재평가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증권주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도 올라가고 투자에 대한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외국계 자금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지수가 더 올라가는 만큼 증권주들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실적까지 개선될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럼 증권주가 여러 개 있잖아요. 증권주 네. 어떤 종목들 좀 보세요. 첫 번째 종목 삼성증권이고요. 네네. 지난주에 삼성증권이 핫했었던 이유가 미국의 이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고 하는 업체와 제휴를 하면서 네네. 직접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점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양한 증권사들에 대한 팔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좀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상한가를 갖고 엊그제죠.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만 뭐 위에서 좀 추가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추세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 첫 번째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는 뭐 키움증권입니다. 네. 키움증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이제 국내 1위 리테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적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잔소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선 고점이 51만 7천 원인데 이 51만 원을 돌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을 통해서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키움증권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대형 증권사 중에 하나, 키움과 삼성증권 하나씩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증권주 중에 네.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걸 고르실까요? 탑픽 종목으로는 이제 해외 쪽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유입이 상당히 좀 빨라지고 많아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당연히 해외 증권사로 있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안타 증권을 가져왔는데 유한타증권이요? 유안타 증권이 뭐 가격 제한폭까지 장중에 좀 상한가 시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동산 이제 대만그룹의 유안타 그룹이 직접적으로 동양증권이라고 하는 회사를 네. 인수를 해서 이제 유안타 증권으로 명명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직접적으로 투자가 된다고 하면 대만에도 지금 증시가 화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만에서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유안타 증권을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랩 어카운트에 대한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임형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랩을 통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동사가 만들어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이 랩 어카운트에 대한 수수료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 말만 해도 한 20조 정도, 그러니까 17조 정도 자산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20조로 3조 2천억 정도가 자산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동사에 대한 가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이긴 한데 조정 시에는 좀 담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1차적인 목표가 8,000원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으나 좀 올라가서 네. 좀 단기적으로 한 9,000원까지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도 좀 위로 제시를 해서 네. 한 6,8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우리 시장을 매매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우리나라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겠네요, 진짜. 외국의 증권사인 유한타증권은 직접 또 요 서비스를 바로 개시할 수도 있으니까 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한타증권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드렸습니다. 9,000원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오늘 화랑장의 증권주를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sek터 손창희 팀장의 선택은 자동차 섹터를 봐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뭐 월요일과 오늘 지금 반도체가 무섭게 뭐 불을 뿜으면서 지수를 막 끌어올리고 네.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자동차 쪽은 같이 동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차례가 이제 자동차로 턴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동발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 네.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쪽이 어딘가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장 크게 피해를 봤었던 업종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네네네.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자동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동차가 원활한 이제 물류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호르무즈 배협에 대한 봉쇄로 인해서 물류비가 급증을 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발점이 되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면 좀 긍정적으로 다시 원활하게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WTI는 100불 이상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브렌트유도 108불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란에 대한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난다고 하면 못해도 90불 이상에 대한 유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부분과 친환경차에 대한 판매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현기차에 대한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가 일단 미국의 보조금 판매에 대한 금지와 그리고 전체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봤을 때 하이브리드에 향 관련된 매출이 47.6%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판매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판매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4%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뭐 이 전기차에 대한 회복과 하이브리드랑 관련된 환경차에 대한 수혜로 점점점 높아진다라고 하면 기존의 내연차보다는 당연히 이제 수익성적인 부분, 가격적인 매력이 높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고스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자동차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을 업종을 자동차 업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종목들 몇 개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뭐 현대차 그룹주들이나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첫 번째는 현대차죠. 이제 현대차? 메타플랜트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리고 로봇 관련된 부분에 이 전진 배치가 공장 쪽으로 내후년부터 이어진다고 하면 효율적인 재고나 효율적인 생산을 본격적으로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드는 쪽 대표적인 현대차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오토에버. 역시나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이 하반기 때 계속 증가가 되면 될수록 동사에 대한 플랫폼에 대해서 계속 실적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현대 오토에버, 현대차 그룹주 위주로 선정을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탑픽 종목도 현대차 그룹주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거 좀 볼까요? 한온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한온 동사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타이어가 작년에 좀 인수를 했었던 네네, 그렇죠. 기업이에요. 이 동사 자동차 공조 제품 뭐 전반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열 관리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와 유럽 시장에 대한 전기차 판매가 다시 회복에 호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유럽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폭스바겐 쪽은 19.1%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BMW는 29.2%, 그리고 벤츠가 무려 127%가 증가를 하면서 물량 확대로 인한 수혜가 고스란히 전기차 쪽에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차에 대한 판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면 동사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7,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4,6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업종 중에 한온 시스템을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쟁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새로운 친환경차라는 수요가 다시 또 증폭될 수 있는 요인도 생겼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반사 수혜를 얻으면서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을지, 만약에 또 현대차 그룹주들이 함께 올라가주면 지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레벨업이 되는 또 중요한 모멘텀이 동력이 될 테니까 저희도 한번 잘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창현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팀장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스 기업은 몰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능력 자체가 더 이상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스란 사용자가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구독 형태로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뜻한다. 핵심은 소프트웨어 해자의 약화였다. 과거에는 복잡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경쟁력이었지만 AI가 코딩과 자동화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그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아모데이는 일부 사스 기업이 시장 가치를 잃거나 파산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다만 모든 기업이 무너진다는 뜻은 아니었고 AI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기업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봤다. 시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서비스나우, 스노우플레이크, 톰슨 로이터 등 주요 소프트웨어주는 올해 큰 폭으로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수요 대응과 소프트웨어주 매도 압력 속에 약세를 보였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에 강력하네요, 지금. 7,412포인트까지 왔어요. 장중에 7,415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다가 지금 7,412포인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또 너무나 정반대로 코스닥은 1% 하락세. 시장이 지금 코스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모르겠다 하면서 ETF 투자로 선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국에 ETF 투자하면은 시총 상위주로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이 벌써 지금 2조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현물 2조, 선물에서도 9천억 가까이를 매수하니까 지금 뭐 외국인 선물, 현물 매수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그냥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뭐 개인과 기관은 좀 매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5% 상승세, SK하이닉스 10% 상승세, 삼성전자 우선주도 10%, SK스퀘어도 10% 상승 탄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권주도 여기에 동참을 하면서 미래에셋증권이 23% 상승세, 삼성증권도 10% 넘게 상승세, 대형 증권주들도 다 같이 지금 시장의 상방에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양상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를 5장 종목 레이더, 종목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의 서동우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이제 코스피 7천 시대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저도.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좀 보면서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SK스퀘어입니다. 와, 이게 SK스퀘어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제가 아까 지금 탑4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스퀘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마디로 그 시총의 어떤 순위 변동 이러한 것이 지금의 시장을 대변해주고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은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20만 원대였습니다. 그것도 초반에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변곡점마다 계속 계속 말씀을 말씀을 드렸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3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는데 높이셨잖아요. 단숨에 뭐 그냥 이렇게 돌파해내는 이러한 모습들이 100만 원이 나타났습니다. 넘었습니다. 와. 뭐 SK 하이닉스 대신해서 SK 스퀘어로 대응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지분 20% 특히 이제 밸류 자체가 높아지는 과정들 속에서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 어떤 중간 지주사로서의 할인율이 대폭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거고요. 또 주주 어떤 친화 정책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SK 스퀘어가 앞서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화돼가고 있는 ADR 발행이라든가 SK 하이닉스에 그리고 또 올해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을 충분히 유입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네네.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할인율이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면은 지금 일단 단순하게만 봐도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SK 스퀘어의 가격이 한 70% 정도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SK 하이닉스가 뭐 200만 원 간다. 보수적으로 잡아도요. 그러면은 7, 24, 140만 원 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단순한 논리로 네. 따지면은 그런 측면에서 뭐 제가 뭐 여러분들께 물론 뭐 어떤 밸류 자체 또는 어떤 이익 배당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오차 목표가 83만 원도 제시해 드렸는데 그것을 뭐 단숨에 뛰어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그런 식의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의 관점이고 그렇죠. SK스퀘어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걸 뭐 목표가를 어떻게 적정 주가를 줄 것이냐라고 그러니까요.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 논리로 가면 일단 지주회사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오늘 다른 지주사들도 많이 움직이는데요. 좋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뭐 일부는 뭐 50%도 더 되는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고 막 그랬는데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면은 한 70% 정도를 기준으로 잡자, 1차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다음 6차 목표가는 뭐 140만 원에서 150만 원은 뭐 무난하지 않겠느냐. 물론 뭐 오늘 내일 당장 간다는 게 아니라 어떤 하이닉스의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출렁거리는데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것은 마치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듯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한 4, 5% 오르면 스퀘어는 뭐 7, 8% 이상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뭐 오늘 같은 날도 SK 하이닉스의 어떤 상승률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항상 보면 SK 하이닉스의 상승률보다도 2배 내지는 1.5배 정도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SK 스퀘어를 공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오늘도 뭐 120만 8천 원을 고점을 기록해 놓고 윗꼬리를 달리는 이러한 모습들인데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네. 뭐 더 가는 시세, 뭐 더 가는 것도 시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그 새로운 라운드를 갔을 때는 21선과의 이격 조정이라든가 61선과의 이격 조정들을 대외적인 변수 등에 따라서도 벌어주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뭐 21선이 아니라 51선과의 이격도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적절하게 이익 실현도 병행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꺾이지 않을 때까지 홀딩 그리고 신규 진입은 이 5일선과 이격이 좁혀지면서 옆으로 횡보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때 지난주도 이와 같은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렇죠. 거였잖아요. 네. 그런 그 흐름들을 감안하면서 대응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것은 이 SK 스퀘어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우량주 군단들, 뭐 반도체 관련주들 할 것 없이 뭐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 15% 올라가면 이건 뭐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좀 조급증도 덜어낼 수 있고 아 이거 고점이 어딘지 모른다라고 할 때 내가 고점을 예단하고 미리 매도해서 뭐 리스크를 회피하자 의미가 없죠. 4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20, 30% 빠진다고 두려워할 건 없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 스퀘어 포함을 해서 뭐 지금 탑4 코스피 탑4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선주 그리고 스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꺾이지 않는다. 아직 뭐 사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꺾인다는 사인이 없으니까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킵 고잉 해보는 전략을 주셨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K 스퀘어 봤고요. 다음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뭔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증권입니다. 이 증권주가 또 뭐 지수가 가고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지금 뭐 모든 길에 가면 다 주식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렇죠. 길 걸어갈 때 들으시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삼성증권이 월요일 날 또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증권 하면은 그 리테일 쪽의 강자인 키움증권이 이제 상당히 치고 네.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삼성증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업의 포트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증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죠.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시세의 어떤 움직임들도 좀 제한적이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5월 1일자로 글로벌 증권사 이 IBKR과 제휴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네.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브로커리 수익이 뭐 크게 뭐 급증하는 것보다 한 5% 내외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사실 네. 과거에 우리가 이 IMF 이후에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온라인 증권사 키움이라는 증권사가 생겼을 때만 해도
키움증권이 뭐 정상적인 증권사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이런 어떠한 그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이제 자산 규모가 크신 분들은 키움증권 뭐야 뭐 삼성증권이라든가 뭐 과거의 대우증권 뭐 미래에셋 이런 쪽에 어떤 접근을 보였다라면은 이러한 어떤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삼성증권이 먼저 만들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7천 시대에서 지금 뭐 많은 ETF가 있습니다만은 이 코덱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증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어떤 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부각시키고 있는 이런 요인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이었죠. 뭐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뭐 새로운 신고가를 냈고 이러한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들은 좀 과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러한 흐름들이 오늘 시장에서 장중에 23% 또 한 번 이렇게 무슨 개별 급등주도 아니고 이틀 연속 이런 종목이 상한가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삼성증권을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5일 선거의 이격이 과하게 벌어졌으니까 내일 정도부터 오히려 오늘 종가 그리고 내일 정도에 이렇게 이제 5일 선도 가파르게 올라오겠죠. 이러한 라인들이 지지가 되거나 또는 근접했을 때 신규 진입으로 접근해도 큰 무리가 없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라운드를 또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 홀딩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다. 현재 시점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이 삼두마차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증권도 이제 증권주 랠리에 동참을 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직접 이제 우리 시장을 살 수 있는 그런 문을 어쨌든 삼성증권이 처음으로 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시장에서 강하게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볼까요? 마지막 종목은 산일전기입니다. 뭐 오늘 뭐 가장 잘 가는 게 반도체, 그렇죠. 증권, 전력기기도 멈추질 않아요. 그런 과정에 이제 조금 주춤거리니까 굳이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네.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또 이런 두려움이 있으실까 봐 왜 조정을 보이고 있고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사실 지난 2025년부터 시작된 신재생 특수 변압기라든가 데이터 센터형 변압기 고성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변압기 주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주력 제품인 배전 변압기라든가 초고압 변압기 중심의 미국 관세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또 결정적인 얘기가 나왔죠. 네. 바로 미국의 블룸에너지가 뭔가 주도해 나가는 새로운 에너지 시장 뭐 이런 쪽에서의 소위 공급업체로서 이제 진입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이 성장세가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워낙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정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입도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들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차트를 봤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 종목도 1월 초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횡보해주고 있는 구간들이었습니다. 이때가 13만 원대, 14만 원대였었어요. 이러고 나서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거치더니 결국은 저항대를 이 17만 원, 18만 원을 돌파를 해주니까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룸 에너지발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하는 이런 패턴이 연출됐는데 당연히 5일 선과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일 정도쯤에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하시면서 4차 목표가 3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가장 또 강력한 업종 반도체, 증권, 전력기기 3개 업종 종목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는데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 내일 오후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